이제 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심리학자인 셀리 게이블이 이런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되었을 때 당신은 내 곁에 있는 건가요? 나는 이 글의 제목을 보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과연 이 글은 어떤 내용일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요? 문득 사무실에서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사에서의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축하 인사 대신 돌아온 건 회의적인 비난이었습니다. 네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동안 일이 많아서 죽겠다더니 이제 승진까지 했으니 대체 어쩔 거냐? 너 그래서 네 애랑 가정은 잘 돌볼 수 있겠냐는 뜻이 말입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도 반응은 같았습니다. 반응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애를 더 많이 돌봐야 한다는 말이냐? 나도 요즘 회사에서 엄청 바쁘다는 말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친구의 좋은 소리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 연인에게 내가 자랑하고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예를 들어 좋은 상장을 받았다거나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다거나 또는 어떤 일에 새롭게 도전하는 등의 소식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심지어 냉담한 표정으로 이런저런 말로 비키면서 참을 끼얹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요?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좋은 소식에 참을 끼얹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축하 대신 의심하고 비난했던 적이 있던가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분명 상대방의 성공이 위협으로 느껴지고 질투가 나서 그럴 것입니다. 이 좋은 관계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 게이블 박사의 글을 읽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정말로 견고한 관계를 만들려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방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는가요? 그리고 소식을 전해야 되는 상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혹은 주변에서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앞에서 관계란 이 연결의 균열에서 정비의 재연결의 반복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캐런 레이비치 교수는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기뻐한다든가 대화를 종결한다든가 참음을 끼얹는다는 게 화제를 돌리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이 4가지 반응 중에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머지 3가지 반응은 관계의 균열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설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보이는 반응은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 반응 가운데서 유일하게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반응으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기뻐할 때 기쁨을 두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 소식을 전하신 선생의 남편이 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 아내의 승진 소식에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승진에 대한 호감을 먹거나 아내의 등신은 상stan해졌을 것입니다. 물론 승진을 하면서 생기는 변화에 서로 논해야 할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나중에 미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뻐하고 관계가 잘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적이 있는가요? 혹시 아래 세 가지 경우처럼 관계를 해치거나 균열을 만드는 반응 보이는 건 아닌지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 대화를 종결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똑같은 예를 들어보면 아내가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이 고개도 들지 않고도 정말 대단하다고 시큰둥한 보인다는 반응을 보인다면 아내의 기분은 어떨까요? 비록 남편이 대단하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표정은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와의 대화를 중단시킨 셈입니다. 물론 너무 바쁘거나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할 때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집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런 신나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반응 보이는 아빠들도 또 있습니다. 아빠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할 얘기가 있으면 얼마 이따 다시 오라고 말입니다. 얼마 있다 대개 이러한 경우는 아이는 다시 이야기를 꺼내진 않게 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쓸데없이 바쁠 때도 있고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당신 모든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쁨을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로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인가요? 이 찬물을 끼얹는 것은 상대방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괜한 걱정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자녀들의 승진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반응처럼 말합니다. 자녀들, 네가 그 일을 정말 할 수 있겠니? 그래가지고 아이는 어떻게 돌보라고 그러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남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두 사람처럼 참을 끼얹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기쁨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사소한 오해가 쌓여서 관계에 커다란 균열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참을 끼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때 속으로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나도 누군가의 기쁨에 참으로 끼얹는 적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의 반응이 상대방은 얼마나 불편하게 했을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기쁨에 참으로 끼얹는 경험이 있다면 과연 어떤 이유로 함께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그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얘기해 준 것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혹시 그 이유가 아래에 더욱 심층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 상대방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에는 자신의 요구는 일단 접어두고 상대방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화제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일부러 화제를 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 나간 남편이 승진 소식 전했을 때 배우자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다재다능하고 하면서도 갑자기 오늘 새로 나온 축구화는 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 그동안 생각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신 생각은 어떠냐는 식으로 말입니다.